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 10월 7일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는 이제 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월요일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점은 이미 월요일 장이 시작이 된 이후이거나 그 직전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또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대응하시는 그 차원에서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몇 가지 뉴스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 뉴스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어떤 수혜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뜨거운 고용에 꺾인 11월 B컷.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 9월에 B컷이 진행이 됐었죠. 미국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 11월에도 B컷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좀 의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9월에 했던 B컷이 성급했다. 이제는 11월에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동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호황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11월 B컷 가능성이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이런 상태를 보이면서 이 미국 중앙은행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용 시장에서 나온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호황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에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 B컷을 단행할 확률을 제로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에 없던 동결 확률도 2.6%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동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를 잡으면서 말 그대로 연착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명목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고 감속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B컷을 단행하는 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자,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좀 위협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이란 간의 이 중동 불안이죠. 이 중동 불안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국 경제 이 골디락스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죠. 그걸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재보복에 나설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강한 어조로 이제 찬성을 했던 입장이고 바이든은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소 좀 중립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논의 중이다라는 거는 공격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미국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로 들어갔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핵시설 그리고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란이 전 세계 12%의 원유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라면 글로벌 유가 시장이 급등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온 사실만으로도 이미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이런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찬성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찬성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조명을 하는 건데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정부는 현 정권을 얘기하죠. 바이든 정권,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고 이제 증시도 물론 하락을 할 여지가 크고요. 그렇게 되면 표심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좀 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는 석유 시설을 공격을 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증시가 아무래도 좀 눌리게 되죠. 급등할 수 있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표심을 잃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생각은 이제 이런 전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요. 네타냐후, 자, 이스라엘 총리죠.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우려가 있냐라는 질문에 나보다 이스라엘을 더 도와준 행정부는 없다. 이 바이든이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는 우려가 나왔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런 배경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설득력 있게 들리는 내용인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 과거에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쐈던 적이 있죠.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난 4월에 이란이 300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발사했을 때 이스라엘이 바로 반격을 했죠. 자, 이스파한 공군 기지, 자, 이란의 공군 기지를 폭발을 했는데 핵시설 자체는 타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보복에 대한 명분 차원의 공격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서로 한 번씩 주고받고 끝났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한 대 맞은 상황이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저도 높다라고 봐요. 근데 과연 기존처럼 약간 명분성 타격을 할지 아니면 정말 핵심적인 그런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에 타격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 만약에 핵심 시설에 타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증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변수가 작용을 할 여지가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예요. 물가 안정, 내수 부진에 대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38개월 만에 피벗이라는 거는 방향 전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금리를 계속 올렸었던 우리나라 한은의 정책도 38개월 만에 이제 인하를 하는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1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1일에 기준 금리를 지금 현재 3.25%인데요. 이거를 0.25% 낮출 것이냐 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한은이 정부 여당 등의 압박 속에서 더 이상 인하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압박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 가운데 지금 있는 건 기정사실이죠. 근데 내리자니 또 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을 11월 이후로 미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자,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금투세죠. 금투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뉴스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자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폐지할 건지 유예할 건지 아니면 정말 시행할 건지 자,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당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쳤는데 결국은 지도부에게 이걸 위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은 지도부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요 지금 당론에 대한 결정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예로 할지 아니면
폐지로 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결정만큼이나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증시에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유예가 된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상승의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게,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에 이제 걸렸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 간에 이 금투세 관련된, 그리고 뭐 대왕고래, 그리고 원전,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서로가 좀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좀 야당이 좀 불리한 상황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좀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투세에 대한 결정도 이 뉴스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월요일 장이 시작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한번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보면 원전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카메코, 그리고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 9%, 14% 이런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특별히 원전 관련주들이 이 뉴스에 강하게 반응했다라는 것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보시면 플러그 파워가 4.37% 상승했고요. 블룸 에너지도 1.69% 상승하면서 이 원전이나 수소 이런 관련주들이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뉴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시장이 먼저 1차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18,000원대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인데, 월요일이 되면 그래도 다시 이 5일선 위로 18,000원 위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원전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슈어소프트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원전 쪽 테마도 같이 봤기 때문에 이 대장주 흐름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전 관련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좀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이 최근에 원전 테마가 일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도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풍력 태양광 쪽을 보기보다는 원전 그리고 수소가 좀 아무래도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소 쪽 중에서도 뭐 멤브레인이나 이런 수소차 관련주가 아니라 연료전지 쪽, 그리고 특별히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를 부각을 받았었던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슈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의 풍력은 CS윈드가 이미 많은 주목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로 좀 움직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리스 관련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 이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이 좀 부각을 받을 때 관련 뉴스로 SK 이터닉스와 한선 엔지니어링이 기존에도 수급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대왕거래 프로젝트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졌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조금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왕거래 프로젝트와 이 원전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시장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쏠릴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 유예가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 저는 이런 수급이 더 시너지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위치를 보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방이 열려있긴 하지만 저는 이 밑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가장
가장 먼저 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수소, 천연가스, 그중에서도 대한골의 테마까지 가져가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 주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 쪽을 보면 SK 이터닉스도 물론 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위치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있는 지금 이 위치에 지금 와 있고요.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도 현재 시점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전 쪽 테마를 좀 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체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태양광 풍력 쪽을 보기보다는 수소 쪽,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죠. 그쪽으로 좀 수급을 받았었던 한선 엔지니어링과 SK 이터닉스를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의 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뉴스를 해석을 좀 해보고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저 나름대로 소견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는 종종 이렇게 뉴스를 다루면서 이 뉴스를 해석하고 또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컨텐츠를 좀 더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뉴스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늘 함께하는 남윤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